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구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채권단은 금호 아시아나 측의 사재 출연과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 없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채권단 협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장례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5일간 치러지게 됩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한화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 신용등급 상승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회사 측은 중동지역 플랜트 사업 정상화 및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의 본격화로 올해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오늘 목요일장이었던 우리 시작은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속에서 장중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장 후반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이후에 가까스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던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동안의 신용거래 융자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의 이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FOMC 회의록에서는 여전히 통화 완화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동결로 그동안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기조를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224.44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46,25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78,400원의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2% 넘는 강세 속에서 21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22만 6,500원의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3% 상승한 766.4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7만 1,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7만 8,500원의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3% 넘는 강세 속에서 62만 9천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5만 8,300원의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과 함께 목요일장 함께 할 텐데 봉추 선생님 오늘 정석투자가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500회 동안 정말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500회라고 그러니까 감회가 남다르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또 500회라는 그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듣고 나니까 더 기분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네, 많은 부탁드리면서 또 그리고 봉추 선생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 오늘까지 일단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의 10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적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봉추 선생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참 묘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만기약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텼고요. 그리고 장막판에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버텼던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강하죠.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강하고 또 제약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한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반면에 불안한 면도 있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부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 장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 잠시 짚어드렸는데 오늘 선물장 같은 경우에는 현물장에 비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좀 지탱이 된다면은 코스닥도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덧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각 업종에 대해서 각 특징과 특성을 좀 잘 파악하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좀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화학업종입니다. 코스닥 화학업종 265번이죠. 화학업종은 코스피에도 있죠. 그래서 코스피 화학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름이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코스피의 어떤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부품이라든지 또 어떤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 쪽에 모여 있다. 업종의 이름이 같았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 화학과 코스닥 화학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역시 다른 면이라고 하면은 주도 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코스닥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물론 이 화학업종이 코스닥 화학도 향후의 어떤 흐름 변화에 따라서 대형주가 출현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때 적당히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 정도가 나오는 그런 업종이고요. 사업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코스피의 화학업종의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만은 어떤 사업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에 있는 화학업종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좀 기업들의 크기, 규모의 차이라고 할까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코스피는 일반화학,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태양광, 이런 기업들,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정유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반화학,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여기에 조금 속해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마로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대부분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은 화장품의 어떤 원료 이런 것들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화학 코스피 화학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가는 흐름 정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중국과 연계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속해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화학업종이죠. 코스닥 265번이고요. CSA 코스믹부터 효성 OMB까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숫자가 많은데요. 주요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던 기업이죠. 작년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쭉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HRS는 해룡실리콘이라고 과거에 상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실리콘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방위산업주들,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으니까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CI는 폴리머라든지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샴푸라든지 린스,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방탄소년단의 멤버 하나가 이 KCI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같이 상승했는데요. 향후에는 뭐 방탄소년단 테마에 그렇게 좀 비슷하게 속한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SK그룹과 코오롱그룹이 합쳐서 만든 기업이죠. 그래서 PI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PI 필름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전자, 뭐 반도체라든지 또 2차전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테마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향후에도 움직임이 계속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가격 메리트만 제대로 발생을 한다면은 저점에서 묻어줄 수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은 SKC 그리고 코오롱 두 개의 어떤 그 기업이 합쳐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코스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PI나 다음에 나오는 SK 바이오랜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다가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의약품이라든지 또 화장품 이런 소재를 만드는 그런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SK그룹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나노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관련한 테마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50이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 그리고 KPM 테크 이런 기업들이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좀 접근을 해도 무난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나노 신소재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또 사업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그 대북 테마 쪽에 너무 집중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쪽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전환된다고 하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노캠텍, 그리고 또 네오팜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CSA 코스믹도 화장품 관련주고요. 네오팜, 그리고 쭉 보시면 대정화금이라든지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더스 코스메틱, 또 쭉 보시면은 본느, 세화 PNC, 자, 이런 기업들, C큐브, CTK 코스메틱스, 아우딘 퓨처스, SD 생명공학, 전부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제닉, 그리고 자, 아래쪽에 뭐 이런 종목들 정도가 전부 화장품 관련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리아나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온, 클리오 전부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쭉 이렇게 그 같이 모아놓고 어떤 그 화장품주들 뭐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어떤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유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대유, 효성 OMB 두 종목이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들은 대북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 비료 관련주들이 대북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정화금은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또 반기문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대진 BMP는 3D 프린터 관련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작죠. 자, 동성화인텍은 보냉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주와 연계된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NG선을 수주를 많이 하면서 보냉제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국의 그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를 많이 한다. 그런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동성화인텍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화성은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추억이 있는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그 종목인데요. 어쨌든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그런 그 기업이고요. 과거에 그 아주 저점에서 추천하려다가 아깝게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자, 상하 프로텍스는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그 화학업종 내에서도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니까 그런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웹스가 있는데요. 자, 웹스 같은 경우에는 하수 관련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뉴보텍이라든지 자, 위쪽에 뉴보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은 어떤 4대강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하수 정비 사업 그런 것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련한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 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산해강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주입니다. 정치인 테마주, 유시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KM제약,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KPM테크도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입니다.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대주주가 텔콘입니다. 텔콘 RF제약이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같은 텔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요. 미세먼지 테마,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켄트로닉스는 자율주행차 테마죠. 그러면서 세종시 테마로 움직여요. 세종시 쪽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테마로도 움직이고요. 자율주행차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일 때 결국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K케미칼은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효성에 이어서 국내 2위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그 정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데 TK케미칼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접근하면은 꾸준한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하락했을 때는 손절 짧게 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은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움직임이 있을 때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접근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롬파스는 세종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한국알콜은 알콜이나 주정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인데요. 췌장암 신약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는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대북 테마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봤는데요. 종목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 움직이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 종목군에 따라서 움직이는 화장품주 그리고 테마주들 이렇게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까요? 효성 OMB는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적당히 흐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향후에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바이오는 기업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죠. 다만 최근에 바이오 쪽에 그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TK케미칼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세종시 테마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소가 세종시에 있죠. 그래서 세종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 자율주행차 테마라든지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만은 움직임 자체에는 테마로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PM테크 재미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PM테크는 다양한 테마에 속한 종목이에요. 텔콘 RF 제약이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테마, 암호화폐 테마로까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흐름 자체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닌 그런 흐름이니까 적당히 개별주로서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고웅이라든지 또 솔브레인 같은 기업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흐름이 좋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에도 2차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성와인텍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본행제라는 게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어떤 그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증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텍이라든지 웹스 이런 종목들은 하수 관련한 사업 그런 것들을 할 때 움직임이 나오죠. PVC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조금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삼성 LNS, 과거에는 삼성 PNC였었죠. 이 종목이 과거에는 바이오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화장품주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이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대유도 역시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장품주들, 자, 코리아나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중국 쪽의 어떤 그 사드 보복에 대한 그런 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이라든지
관광객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고요.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화장품주들은 쭉 이렇게 같이 모아놨다가 움직임들이 나올 때 같이 보면 되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SK바이오랜드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의 소재,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C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SK그룹입니다. 코스닥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매출이나 실적이 적더라도 대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기업 중에서 대기업에 속한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떤 그 흐름이 정말 주가가 저점에서 움직일 때는 한 번 정도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C 코오롱 PI. 자, 이 기업은 SK그룹과 코오롱그룹, 코오롱이라는 두 기업이 합쳐져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2차전지 관련한 그런 그 PI 필름을 생산하면서 2차전지 관련한 테마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향후에도 2차전지 테마주들, 전기차 테마가 움직일 때 강한 움직임을 다시 보일 수 있으니까 가격 조정을 더 받았을 때 그리고 저점을 제대로 다졌다고 할 때는 중기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은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닥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거의 비슷하죠. 코스닥은 물론 2017년 말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코스닥 화학업종은 조금 약했어요. 그래도 같이 반등이 나왔다 조정을 받는 흐름이죠. 최근의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추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화학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코스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흐름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2차전지 테마주들이 갈 때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테마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만 확실하게 더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중기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SK바이오랜드는 뭐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기업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시 SK그룹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는 이런 기업들 코스닥 쪽에서는 좀 묻어둘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한번 보실까요?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발견을 했었던 게 2013년 말 정도인데요. 당시에 이제 3,200원 정도 추천을 하려고 했다가 약간 조금 머뭇거리다가 좀 반등을 하면서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쉬움이 상당히 컸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과거에는 바이오로서 이런 기업,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씩 또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고 정말 저점에서 움직인다고 할 때는 소액으로라도 좀 묻어놓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향후에는 화장품주들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왔죠. 향후에도 이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 정도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KPM테크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호화폐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테마 자체가 미세먼지 테마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들 50도 마찬가지죠. 가격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이 미세먼지 테마는 중장기적인 어떤 테마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K케미칼은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 어떤 특징적인 이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슈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슈가 없더라도 움직임들이 나올 때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최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살짝 조정받고 또 움직이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다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제대로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살펴본 그런 흐름이고요. 자, 종목들의 어떤 그 특징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나오는 뭐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CI는 최근에 실적과 그리고 어떤 그 방탄소년단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화학업종은 업종 자체의 어떤 그 특징적인 흐름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들의 어떤 테마라든지 또 어떤 속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죠. 화장품이라든지 또 뭐 미세먼지 테마, 또 2차전지 테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의 테마나 움직임이 나오는 포인트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화학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닥 화학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화학 특징을 좀 추정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학 원료와 그리고 제품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런 다양한 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와 일단 규모 차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화장품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미세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들 관련된 종목에 대한 현재의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훑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업종에 대한 특징과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관련된 종목, 현재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한 가지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DKT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화학업종의 종목수가 워낙 많아서 오늘은 종목 현미경은 한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DKT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에 장중에 추천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12,600원 그리고 11,300원, 분할 매수 평균가 11,950원 이렇게 해서 손절 10%, 수익은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었는데요. 당일 매수가 됐습니다. 12,600원에 매수가 됐었죠. 매수가 되고 나서 다음날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음날은 전략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2차 매수가를 12,000원 그리고 손절도 마이너스 5%, 수익은 15%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자 전달을 했는데요. 당시에 좀 흐름이 아쉬웠던 게 이 수정된 그 목표가를 전달한 게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5% 이상 수익이 나왔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전략이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좀 홀딩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목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다음날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도를 못하고 좀 길게 끌고 가다가 2월 1일에 결국은 5.9% 플러스 5.9%의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이제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었죠. 설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종목의 어떤 그 포트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또 위험 관리 차원도 있어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 매수하고 나서도 뭐 10% 이상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월 1일에 매도를 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됐었던 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또 반등이 나왔어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종목을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건 가격 때문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공모가가 7,400원이에요. 신규주기 때문에 공모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장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습니다만 공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짧은 수익을 목표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로 또 가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공모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물량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소한 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더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전략을 전달을 했었고요. 아쉽지만 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4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날입니다. 이날에 12,600원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죠. 자, 보시면은 자, 이날 매수가 됐었죠.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은 단기로 충분히 들어갈 만했어요. 뭐 공모가가 7,400원이기 때문에 그 공모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고점을 기록했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쭉 받았어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이날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은 기록했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상황까지 보고 충분히 뭐 12,200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해서 상황을 봤는데 하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12,600원에 일단 1차 매수를 했고요. 추천을 했고 그리고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는 전략이었었는데 1차 매수만 되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날 아쉬웠던 게 1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략을 약간 목표 수익 변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2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끝나고 나서 바로 연휴가 끝나고 급등을 했었죠. 어쨌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10% 이상 수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10% 이상 짧게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공모가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고요. 당시에 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좀 약하게 나오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꾸준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IT 부품주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약간 남았지만은 무난하게 단기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과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응이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크게 불만 없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비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본 종목은요, DK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DKT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실장 기판을 좀 제조하는 업체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 1월 24일 올해 초에 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신규주 차원에 좀 접근을 하셨고, 단기 대응 이후에 향후 다시 한번 접근할 생각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을 받아서 단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종목 접근을 했으니까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이 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670님의 질문인데요. V원택을 매수가 27,9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V원택 종가는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23,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른쪽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본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무리하게 기다리시지는 마시고요. 반등이 나와주면 마이너스 5%, 또 하락했을 때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도 좋지 않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7,9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자, 27,900원이 안 되죠. 여기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매수하고 나서
이때 매수를 보면은 종목이 쭉 흘러내리는 흐름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좀 멈추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면 괜찮았겠지만은 매수 자체가 좀 좋지 않았고요. 자, 하락했었습니다. 10% 훨씬 넘게 18%까지 하락했다가 번정 근처가 왔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37%까지 끌고 왔었죠. 그리고 여기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만 괜찮다고 하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꺾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같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다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움직여준다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뭐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테마들도 약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테마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약간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매수 이후에 대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시기 바라고요. 기준을 정해드리니까 반드시 기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이 꺾이면은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은 본전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5%에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V원택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꽤 큰 상황인데요. 반등 시에는 마이너스 5%에 정리하시고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5% 손절 가격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9413님의 질문이고요. 리드를 매수가 5,94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리드 종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요. 13% 넘는 급등으로 6,980원에 마감이 됐네요.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리드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일단 학점은 F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뭐 특별히 갈만한 흐름은 아닌데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시장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초보자시라니까 이렇게 매매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은 낮지만은 과정 자체는 좋지 않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9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자, 단기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3,150원에서 6,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추격 매수죠. 저점에서 기회가 많았었는데 아쉬워요. 그리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고점에서 50%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좋지 않죠. 5일선 위에서 매수했다는 거 뭐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여기에서는 꺾이게 되면 굉장히 크게 꺾입니다. 그때는 매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손절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이전에 기회가 있었죠. 쭉 하락하다가 자 저점 기록하고 쭉 횡보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기록했는데 저점 기록 후에 양봉을 기록하고 이날이나 이런 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날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또 분할 매수해서 손절은 5% 정도 짧게 해버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하락하면은 낙폭이 갑자기 확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아래에서 횡보하는 구간 이런 때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손절 짧게 해버리면은 그만이고 상승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는 저점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비중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리드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학점은 F학점 확인되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구간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가격대가 확실하게 눌렸을 때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824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네요. 삼성전자를 매수가 53,9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는 1% 가깝게 좀 빠지면서 46,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만 원대 초반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매도 후에 전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아래 위로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결국은 아래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지금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상당히 컸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어요. 30% 넘게 하락했다가 회복했으니까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했을 때 정리를 못한 건 아쉽지만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은 물론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수와 연관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최근에 상승했을 때 단기적인 흐름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죠. 자, 보시면은 추격 매수예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뭐 여기도 안 좋습니다. 거의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뭐 물론 아주 그냥 그 욕심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점을 뚫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비중이 50%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 가격이 낮았을 때는 50%, 100% 들어가도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손절만 짧게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기준 없이 대응하는 분들은 50%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31%까지 하락할 때까지 홀딩하셨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수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자, 이게 마무리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매도했었는데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은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적인 흐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F학점 확인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902님의 질문이고요. RF텍을 매수가 6,68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RF텍의 종가는요, 3% 넘게 상승하면서 7,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뒤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6,680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따라잡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따라잡았다고 보고요. 아쉽죠. 사실 이 종목은 아래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자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은 확실하게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추격 매수한 겁니다.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딱 한 번 실수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반드시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조절을 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또 종목을 매수했다가 손실이 나면 계속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IT 부품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죠.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10% 이상 매도 후에 일단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텍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목표가에 대해서는 10%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은 금요일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은 좀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약한 혼조세 정도 예상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좀 반등이 더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강했는데요. 어쨌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계 구간에 왔다고 보고요. 역시 2월의 고점을 뚫고 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업종이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가 정말 급락하는 흐름만 아니면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은 다시 좀 부담스러운 진입의 구간에 진입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코스피는 고점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코스닥의 추가 반등 가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내일장은 아무래도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저희 평택촌은 정석투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